면적 비교 시 대상과 사례의 면적 종류를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일반 건물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구분 건물 같은 경우, 이것도 오늘 할 거예요. 구분 소유권 나오기 때문에.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나의 권리 면적이 쪼개져 있죠. 왜냐하면 토지하고 건물이 합산돼서 나의 소유권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도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것도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되고, 건물 같은 경우도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 면적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써야 되는 공용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유, 공용, 대지 지분이 하나로 결합돼서 나의 한 개의 구분 소유권이 형성이 되거든요. 가치가 형성이 되고. 그럼 이 경우에 저희가 주로 이제 실무에서 쓰는 방법은 전유 면적을 기준으로 통일해요. 만약에 면적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보통 분양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분양 면적. 여러분들이 뭐 길거리에서 관심 있게 그 상가 무슨 분양할 때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보셨다면,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걸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뭐 청약을 넣으시거나 하시면은 이제 그 개념을 아실 수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전용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분양 면적분의 전유 면적이 전용률이에요. 내가 실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3평짜리를 내가 분양받았는데 실제 내가 쓰는 공간이 33평이 안 되죠. 보통 한 27평, 28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따라서 27평, 28평인 경우도 있고 26평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미묘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전용률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시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분양 면적 100평짜리를 받았는데 전용이 50인 거랑 전용이 70인 거랑 가치가 당연히 이게 더 높겠죠. 내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이게 더 넓으니까. 그래서 가치 형성을 주로 이제 전유 면적으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이 분양 면적 100평짜리를 1억에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 전유 면적 70평으로 나눠서 나의 평당 가격을 책정을 해서 비교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사례를 비교를 할 때 보통 이제 같은 구분 건물, 지금 이 학원이 소재에 있는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호별로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면 거의 전용률이 똑같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용도가 비슷한 상가끼리의 전용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오피스텔끼리 전용률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례를 가져오면 비교를 하기가 쉽죠. 전유 면적 단가로 해도 되고 분양 면적 단가로 해도 돼요. 근데 사례를 만약에 여기 옆에 있는 다른 오피스텔에서 가져와서 이 위에 있는 오피스텔을 평가를 한다면 전용률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어요.